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해피약국 황조엔 약사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해피약국 황조엔 약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네,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한 2달 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그러니까요. 네네. 잘 지내셨나요? 전 잘 지내고 있지요, 항상. 자, 오늘 사실은 제가 원고를 좀 미리 받게 돼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고생하시는 통증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일상생활을 좀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맞아요. 실제로. 이게 뭘까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은 건강한 그 배변 활동이 원활해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시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약사님께서 가져오신 그 주제가 건강한 배변 활동을 하기에 앞서 변비와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려고 가져왔어요. 네, 맞아요. 네, 보니까 이제 뭐 잘 먹고 잘 비워야지 건강하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요 배변 활동도 먹는 것 못지않게 이게 어떻게 보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럼요. 잘 네네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여름철이라서 뭐 식중독 뭐 이런 것들도 또 있어가지고 배탈 환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배탈 환자분이 꽤 많아서 저희 뭐 약에 한국 약도 되게 많이 나가서 지금 다시 얻어야 되고 네, 또 제가 멀리 가지 않고 제가 지금 여기 2주 전이라고 했는데 네. 원고가 이제 오늘로 산 3주가 됐네요. 3주쯤 전에 음식 잘 먹고 제가 정말 탈이 정말 단단히 나가지고 음식 먹고. 네, 지금도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조금만 뭐 이렇게 기름진 거 먹고 뭐 네네. 이러면 또 배가 엄청 아파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 3주가 됐는데도 그 잔여감이 남아가지고 계속 이제 뭔가 음식이 그러니까 상한 음식을 먹었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오신 네. 거잖아요. 보통은 뭐 변비는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주로 잘못 먹어서 나는 탈이 이제 설사 뭐 이런 걸로 많이 그쵸. 나오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요 설사 하기 전에 그러면 건강한 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좀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건강한 변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자면은 네, 하루에 3회 이내 그리고 음. 일주일에 3회 이상 네, 배변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하루에 4번 이상 화장실 가고 뭐 일주일에 2번 이하로 화장실을 가신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설사 또는 변비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이제 그렇죠. 문제가 돼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변비 설사가 생기는 원인 그리고 이제 변비 설사가 생겼을 때 먹을 수 있는 저희가 약 같은 경우 평소에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수 있는 뭐 영양제 네네. 그리고 어떨 때 병원을 가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또 유익한 정보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우선 그 묽은변이라고 하죠. 설사를 두고. 설사는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이제 설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4번 이상 대변을 보는 경우를 저희가 설사라고 하고요. 네네. 성인의 경우는 이제 이런 설사가 2주에서 3주 이제 지속되면은 만성설사라고 하고 네네. 그 이하는 이제 급성설사라고 정의를 해요. 네. 설사가 생기는 이유는 이제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네. 이제 첫 번째 경우가 장관 내로 흡수가 되지 않는 물질에 의해서 이제 삼투성 설사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마그네슘 성분이 있는 변비약 드셨을 경우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인이나 동양인들이 많죠. 이제 유당불내성인 경우 네. 유당균의 효소가 이제 적어서 아. 흡수를 못한 이제 우유가 설사로 배출되는 현상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주로 유제품 드셨을 때 맞아요. 일어나는 거, 그렇죠? 네. 그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장에서 음식물이 수분을 이제 이렇게 흡수를 하고 음식물의 수분을 흡수를 하고 이제 아름다운 모양으로 이제 장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네. 저희가 장난으로 말할 때 뭐 이렇게 니똥 굴다 뭐 이런 말 하는데 네.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아주 건강한 변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간 좀 바나나 모양 같은. 맞아요. 그죠? 제가 그 얘기 할까 말까 했어요 지금. 제가 대신 해드렸습니다. 네, 바나나 모양. 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변의 흐름을 막는 게 장에 없어서 이제 그런 거라서 장에 이제 혹이나 생기면 혹이 있거나 이러면은 대변이 가늘어지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 소장 대장에서 영양분 흡수가 잘 되고 또 그러면 이제 대장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대장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가 잘 안 되고
또 이제 소장 대장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되면은 수분 흡수가 힘들어지면서 이제 설사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이런 삼투성 설사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덩어리가 일부 존재하는 특징이 있어요. 거티하네요, 아주. 죄송해요. 근데 꼭 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수분이 다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아서 묽어진 채로 나오는 걸 설사라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삼투성에 의한 네. 설사라고 해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장 점막 구조적 손상이 없는 이제 세균성 독소, 담즙삼. 오늘 저 발음이 왜 이러나 죄송해요. 간장공장 공장장 같이 약간 이상하게 말하고 있는데. 담즙산, 지방산, 설사제 이런 거에 이제 분비 촉진제에 의한 분비성 설사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네네. 삼투성 설사랑 달리 공복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설사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요. 아, 네네네.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만성인 경우가 많아요. 네. 뭐 궤양성, 뭐 크론병 같은 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이게 맞아요. 그 누구죠? 윤종신 씨 맞아요. 때문에 크론병이라고 알게 된 거죠. 이건 정말 이게 되게 좀 불치병 아닌 불치병이죠. 그러니까요. 본인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일 있을 때 이게 늘 속에서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신호가 오고 막 이러는 맞아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왜 그런 선전도 있었어요. 이런 크론병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뭐 설사가 좀 심하신 분들을 위한 약이 나왔는데 네네. 이제 그건 처방전이긴 한데 그럼 그 설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그 광고에서 비춰지기를 항상 어디를 가든 이렇게 찾아요. 화장실을. 어디에 있는지. 맞아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네네네. 그럴 수 항상 이렇게 있겠다. 찾고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네. 찾고 거기에 보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나 막 이거를 막 계속 보고 있는 뭐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런 식으로 이게 참 사람의 어쨌든 생활을 함에 있어서 되게 삶의 질을 많이 많이 떨어뜨리겠죠. 떨어뜨리죠. 맞아요. 네네. 그렇군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설사가 있고요. 네. 또 이제 대부분 설사의 흔한 원인으로 감염성이 있거든요. 네. 제가 겪었던 경우인데 이제 병원성 생물체, 이제 박테리아 또는 그 독소, 이제 콜레라, 살모넬라 네, 네.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으로 설사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흔히 이제 음식 잘못 먹고 배탈 났다. 이게 여기에 속해요. 맞아요. 뭐 상한 음식 먹었을 맞아요. 때, 그죠? 식중독 걸리고 네. 배탈 나고 이제 감염성 설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네네. 또 어떨 때 병원에 가야 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과식 같은 경우, 과식해서 이제 점막에 손상이 되어서 설사를 하는 경우, 요런 경우는 이제 약국에서 그냥 약 사드시고 괜찮아지는 경우도 많으세요. 요거는 좀 일시적인 거니까. 그쵸?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드시는 약들로 인해서 이제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뭐 제산제, 항생제, 이제 콜린성 약물, 알코올 등이 이제 뭐 설사가 있고요. 네네. 이런 이제 항생제는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설사를 들 수가 있어요. 이제 아니, 저도 보니까 예전에 네. 이제 뭐 독감이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항생제 계통 약을 먹으니까 그 약이 너무 센지 이제 변이 뭐 묽게 나오고 막 그랬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제 항생제가 장내에 있는 좋은 유익균까지 다 죽여버리면서 장내 세균 균형의 밸런스가 깨져서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요즘은 많이들 이제 항생제가 나가면 거의 이제 뭐 유산균을 함께 드세요 아니면 끝나고 드세요 이런 경우가 엄청 많지요. 다시 좋은 균을 좀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군요. 이, 뭐,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설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한동안에 그 노로바이러스가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뭐 조개류 좀 조심해서 맞아요.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여름철이 솔직히 이게 여름철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여름이 되니까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래서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네네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이제 굴, 저 참 좋아요. 네네. 안 익힌 굴 참 좋아하는데 진짜 저 한국 사람이라면 다 너무 좋아하지 좋아해요. 않을까요? 석화. 네네. 그리고 이제 안 익힌 조개류를 통해서 걸릴 수가 있고요. 나이와 관계없이 걸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 너무 전염성이 너무 강해요. 이게 전염도 돼요? 전염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로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만진 거에서도 검출이 돼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접촉만으로도 가능하군요, 전염이. 물론 딱 접촉만을 했다고 확 걸리지는 않은 그럴 위험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염성이 강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뭐 여름철에는 뭐 사시사철 걸릴 수 있지만 유독 네. 이제 밖에 온도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더 상할 위험도 생기고 뭐 이런 위험 지수가 그쵸. 높아지는 거잖아요. 식중독의 위험도 높아지고. 네네. 그러면 뭐 반드시 좀 익혀서 먹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여름철에는 뭐 좀 원래는 이제 한국에서도 그랬죠. 이제 뭐 음. 여름철 비 올 때 뭐 회 먹는 거 아니다. 맞아요. 여름철에는 회 먹는 거 아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 여름철에 이렇게 회가 땡길까요? 전 먹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은 이제 뭐 증상이 어떻게 좀 나오나요? 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렸을 때는? 이제 한 평균 감염되면은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고요. 네네.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요. 한 2, 3일 그러니까 2, 3일 정도 증상이 있는데,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토를 많이 하고요. 구토 많이 하고, 어른의 경우는 설사를 많이 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피가 섞이지 않은 설사를 하고요. 음. 근데 설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근육통도 있고, 아. 구토도 있고, 발열도 있고, 이제 두통, 복통이 있는데, 원래는 이 대증요법을 이용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네네.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있다면 이제 병원에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헬스 올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뭐 독감 걸린 것처럼 근육통, 발열도 있고 거기다 뭐 설사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사람이 좀 견뎌내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증상이.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설사가 심할 경우에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 이제 그리고 또 어떤 기준으로 이제 설사를 다스려야 되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설사가 생기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의 기전도 이제 비슷한데요. 우선 장의 과도한 움직임을 막아서 설사를 멈추게 하는 장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약이 있어요. 아, 네네. 이제 이런 종류의 약들은 장의 운동 속도를 늦춰주니까 충분하게 수분을 물기를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게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네요. 대표적인 약으로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 약, 이모디움, 네. 로페라마이드가 있고요. 네. 장내 뮤오피오이드 수용체를 자극해서 장내 운동을 저하시키게 돼요. 아, 장내 운동성이 저하되고 이제 음식물로 충분히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요. 네. 이게 약이 복용 방법이 조금 다른데, 요거는 이제 처음에 그 약을 드실 때 네. 약을 2알을 드세요. 처음에? 처음에 2알 드시고요. 네. 그 후에는 설사가 나올 때마다 한 알씩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아. 4시간마다 드세요. 이게 아니라 설사를 할 때마다 한 알씩 드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제 하루에 8알을 넘어가면 안 돼요. 아, 대신에 리밋은 대신에, 있군요. 네, 그렇죠. 하루에 8알 넘어가면 안 되고 음. 이 약의 경우에는 설사가 멈추면 바로 그만둬야 돼요. 아, 요 약을. 네, 이걸 왜냐면 계속 쓰면은 또 변비로 될 수, 그러니까 장의 운동을 아, 막아주니까 그러네요. 예, 변비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너무 고통스럽겠다. 설사하다 또 변비로 변하면. 아,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아, 여하튼 간에 요 리밋, 그러니까 요 규칙을 좀 잘 지켜서 복용을 하셔야 되는 약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약의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성, 예를 들어 아까 같이 식중독에 걸려서 이제 아니면 노로바이러스의 네.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은 드시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몸 안에 있는 그 균을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이 지사제를 먹어서 계속 이렇게 대장에 갖고 있으면은 그 독소가 올라오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세균을 머물게 바이러스를 하면 안 머물게 하면 안 되겠네요. 되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들 힘들어하셔도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는 우선은 그냥 좀 빼주세요. 그리고 그러네요. 그 후에도 계속 그러면은 그때 드시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요. 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경을 개선해주는 유산균이 있고요. 또 이제 뭐 한국 분들은 많이 아시는 이제 정로환이 있어요. 네네. 정로환 이제 냄새난 정로환. 맞아요. 할머니 냄새 난다고 저희가 맨날 그랬었는데. 진짜 어릴 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 장롱이 항상 있어서 제가 맨날 할머니 장롱 냄새라 그랬는데. 맞아요. 이 특유의 아무래도 한약가처럼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특유의 냄새 때문에 못 드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네네. 근데 요즘은 그 냄새를 이제 막아주는 이제 코팅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네. 네. 이제 정로화는 구아야콜이라는 주성분을 이루고 있고요. 네. 구아야콜은 살균, 방부 효과가 있어서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세균 감염에 의한 설사 증상을 이제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가 있어요. 네네. 근데 뭐 성분이 되게 많은데 성분 중에서 뭐 황련 이런 것도 이제 세균 감염을 억제해주고요. 네. 또 이제 진피라는 성분이 있는데 요 진피는 이제 소화 기능도 도와주고 또 설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위장 질환, 복부 팽만 이럴 때도 이제 정로환이 효과가 있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진피라는
진피라는 이제 성분 때문이에요. 음. 또 이제 황백도 항염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감초도 이제 복통을 완화시켜줘서 정로환이 이제 대표적인 설사약, 복통약으로도 통하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시간을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고요. 또 질문도 올라온 게 있으니까 그것도 살펴보고 다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해피약국의 황조연 약사님 모시고 배변 활동에 대해서 그중에 지금 설사와 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설사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채팅방에 저는 3, 4일에 어쩔 때는 5일에 한 번 변을 보는데요. 하지만 그닥 변비처럼 힘들진 않거든요. 변이 참 가래떡 마냥 엄청 고다요. 부끄부끄 죄송합니다. 근데 이것도 변비라고 할 수 있나요? 라는 의미로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게 뭐 어떤 분은 하루에 뭐 정말로 두세 번? 제가 제 아는 친구는 하루에 정말 3번을 아주 그냥 걔 말랐어요. 그런데. 네. 그래서 변을 잘 보니까 말랐나 보다. 제가 그래서 너는 걔 이름이 제 지금도 기억나요. 중학교 동창인데 네네. 허리 가늘 여자 현자를 쓴대요. 제가 여자를 낳으면은 허리 가늘 여자 현자를 쓰겠다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걔가 그렇게 근데 걔한테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거였고 네네네. 어떤 분들은 뭐 하루 걸러서 이제 배변 활동 하시는 분, 네네. 뭐 2, 3일에 한 번씩 하시는 분 네. 계세요. 근데 그게 전혀 뭐 내가 배변 활동을 하는데 뭐 그렇게 나는 힘들지 않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괜찮으세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변비라고 해서 꼭 하루를 건너뛰면 이건 변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죠. 네.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번을 보시더라도 너무 힘들게 보시면 그게 변비일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쉽게 배변 활동을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이제 정로환까지 그 설사를 좀 멈추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또 뭐 제가 아는 거는 왜 그 핑크약 있잖아요. 핑크약.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핑크에 많은 분들이 참 맛있어 보인다고 하시지만 정말 맛없는 약?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저한테 보기와는 달라요. 지점토를 먹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약간 대장 내시경 할 때 먹는 맛이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아우. 근데 하여튼간 요것도 근데 도움이 좀 되는 거죠. 그럼요. 저희가 아는 이제 핑크약, 이제 펩토비즈몰이라고 하죠. 네. 생긴 것과 다르게 맛이 매우 이상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약인데 네네. 이것은 우선 제가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12살 이하의 아이들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아, 네네. 네, 펩토비즈몰 성분 절대 안 되고요.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라이 증후군이 생길 수 있어서 안 되는 건데 네. 이제 왜 생기는지 이제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아스피린 또는 이제 펩토비즈몰에 이제 살리실레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네네. 그 성분이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아이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12살 이상부터는 이제 가능하세요. 네. 한 번에 30ml 정도 드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솔직히 잘 들어요. 베탈라세제 잘 들어요. 아, 그렇군요. 식중독 걸리면 요거 드시면 괜찮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약으로 그냥 집에 있는 약으로 다스릴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설 때가 있잖아요. 네. 어떨 때 병원을 가봐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심한 고열과 복통이 수반되는 경우 병원 가셔야 되고요. 네. 심한 설사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제 주무시다가 설사가 마려워서 깨는 경우 네네. 이런 경우 가셔야 되고 피가 섞인 설사 하시는 경우 이제 병원 가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체중 감소가 너무 많은 경우 그 잔변감을 동반한 설사, 심한 복통 그리고 항문통이 이제 같이 수반되는 경우 네네. 같이 가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이제 이게 노인분들이나 이제 아이들 경우에는 설사가 위험한 게 탈수가 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병원 가셔야 되는데 네네. 탈수하는 방법은 이제 목이 심하게 마르고 소변색이 아주 진하거나 네. 소변량이 아주 줄었을 때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기저귀 개수를 세는 게 이제 방법인데요. 그렇죠. 네, 이제 애들이 울 때 그리고 마지막에 6살? 그러니까 6살이요. 6개월 미만의 소아를 이제 그러니까 설사가 동반되는 경우는 가시는 게 좋은데 네네네. 요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입이나 혀가 이제 마르는 경우 그리고 이제 애가 우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경우 그리고 24시간 동안 기저귀 개수를 세주세요. 셌을 때 4개가 안 되면은 이제 탈수예요. 아, 그렇군요. 병원 가셔야 돼요. 네, 네. 진짜 뭐
그렇게 심각한 경우까지 안 가야 되지만 요런 일들이 또 종종 일어나기도 하니까 네, 증상에 맞아요. 따라서 어떻게 빨리 대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설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반대의 경우죠. 이제 변비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변비는 도대체 무엇을 변비라고 하는지 네. 알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변비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해요. 네. 근데 여성이 한 반은 갖고 있는 질환이에요. 아니면 뭐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네. 경험해 봤던 질환이고요. 그렇죠. 이제 이놈의 변비는 왜 생기는 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원래는 2번 이하로 가시면은 이제 변비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정상적으로 느끼는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 허리 가늘 여자 현자 쓰시는 내 친구는 아주 많이 보시는 것도 정상적인 거였기 때문에 네네. 그 정상적인 범위를 자기가 느꼈을 때 이게 이제 많이 불편하다 이런 거가 느껴지는 변비예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한 2개 이상이 이제 나한테 속한다? 그럼 변비라고 느끼시면 돼요. 아, 그래요? 내가 주 3회 이하로 변을 보는데 변을 볼 때 이제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 경우 변이 엄청 단단하고 건조한 편, 이제 네. 토끼똥 같은 경우 그렇죠. 배변을 이제 보고 나와도 개운하지 않고 찝찝한 경우 아, 그리고 이제 뭐 항문이나 이제 직장이 꽉 막힌 느낌이 든다 요런 게 이제 묵직한 느낌이겠죠? 그쵸.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게 이제 2가지 이상 이제 해당되시면 변비라고 보시면 되세요. 2가지 이상. 이 4개 중에 절반이 이상이면 내가 좀 변비가 그쵸. 있는 거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체질처럼 원래는 정상으로 쾌변을 보시던 분도 이렇게 변비로 변화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이제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저는 원래 살짝 변비가 있는 타입인데 지금은 네네. 완전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되어버렸어요. 아, 진짜? 네. 얼마나 힘들까요? 자, 변비 하면 이제 속이 더부룩한 것 말고 또 안 좋은 점이 뭐가 있을지 또 그 증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네, 이제 변비라고 하면은 이제 변이 당연히 내 장 속에서 남들보다 오래 머물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이 변이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은 솔직히 우리가 몸에서 배출해야 될 노폐물, 독소 이런 걸 갖고 있는데 네네. 이 죽은 세포들이 변이 너무 오래 장에 머물다 보면은 그 독소들이 의해서 이제 간 기능이 나빠질 수 있고요. 장 점막들이 손상돼서 네.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네. 또 장 안에 있는 독소들이 배출을 못하면 이제 피부로 배출이 되면서 이제 노화도 빠르게 되고 네. 주름도 빨리 지고 또 이게 여드름도 나요. 아, 진짜로 예전에 우리 그 교회에 같이 다녔던 언니 중에 한 분이 수련을 같이 갔다가 화장실이 이제 깨끗하지 못하다 혼자 쓰던 사람이라 같이 쓰는 걸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먹기는 먹었는데 아이고. 이제 그 화장실을 못 가다 보니까 얼굴에 왕여드름처럼 엄청 나오더니 나중에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장이 탈장했다고 하나요? 뭐 그럴 정도로 오 돼가지고. 마이 갓. 그러니까 심각하면 이렇게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이렇게 색깔이 되게 고왔던 언니인데 거의 이렇게 썩는다고 하나요? 막 얼굴색이 진짜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네. 진짜 이게 몸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오래 머물면 요런 네, 것들이 맞아요. 좀 그리고 생기는 거네. 턱 쪽에 여드름 많이 나고 이런 거는 이제 아, 그러니까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 턱 쪽에 많이 올라오긴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변비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우선 뭐 식습관 때문에 많이 생기고요. 네. 야채, 과일, 식이섬유로 이어진 이제 식습관이 당연히 이제 변비에 제일 좋은 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요. 그렇죠. 먹지 못할 뿐. 맞아요. 그냥 밀가루가 좋고 인스턴트가 좋을 뿐. 왜 이렇게 입에서 땡기나 몰라요? 저는 밀가루는 못 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먹기는 먹되 이제 같이 야채랑 같이 먹어야 그럼요. 그나마 좀 나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건강한 이제 탄수화물을 이제 원래는 섭취를 해줘야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뭐 변비는 물이 부족한 거니까 뭐 물도 좀 많이 마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이제 하루에 2리터 이상 뭐 드셔야 되고요. 아. 특별히 뭐 예를 들어 뭐 수분을 많이 드시면 안 되는 지병이 있는 거 아니면은 하루에 2리터는 이제 권장량이에요. 진짜 2리터, 저는 1리터도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저는 네네. 마시는 걸 참 좋아해서 아, 진짜요? 물, 뭐 커피 다 엄청 마셔요. 아, 그렇구나. 주스도 마시고 네네. 커피도 막.
저는 이게 액체로 된 걸 마시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이게 어떤 분에겐 대단한 도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습관 같은 거에 의해서도 좀 이렇게 뭐 변비가 생길 수도 맞아요.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언니분처럼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배변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배변 참는 경우 계속 네네. 참다 보면 변비로 이어질 수 있고요. 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설사도 약에 의해서 생길 수 있듯이 똑같이 변비도 약에 의해서 생길 수 있어요. 네네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사제를 오래 복용했을 경우 음. 아니면 뭐 임산부들이 원래 이제 좀 변비가 변비가 생기죠. 생기는데 또 철분제를 먹으면 맞아요. 또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겁나서 철분약 못 드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네, 항콜린성 약 드시는 분, 그리고 네. 또 뭐 파킨슨 약, 그리고 정신과 약, 진정제,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요거 오피오이드, 네. 요거 생각보다 네, 변비 많이 걸리세요. 뭐 그렇군요. 네, 뭐 하이드로코돈 이런 거, 옥시코돈 오래 드시는 분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진통제 없이는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요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변비와 함께 가야 하는 경우가 네, 많군요. 그런 분들은 거의 이제 변비약도 함께 드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아니, 그리고 또 뭐 임신이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이어트 갑자기 하시는 분들 갑자기 이제 양도 줄이고 물도 줄이고 막 이러다 보면은 또 변비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마르신 분 중에 의외로 또 변비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쵸. 땡! 네. 갑자기? 그러니까 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수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뭐 아무래도 다이어트, 뭐 변비 약 드실 때 네. 꼭 물 함께 엄청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요 변비도 또 뭐 어떤 종류가 좀 있을까요? 네, 변비는 크게 이제 뭐 이완성 변비, 경련성 변비라고 나누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대장의 운동성이 너무 격렬한 경우 이제 설사가 이제 네네네. 생긴다면 대장의 운동성이 너무 저하되어서 한마디로 대장이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 이제 변이 장에서 이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수분이 이제 대장으로 너무 많이 뺏겨서 변이 네. 이제 말라가는 경우를 말하고요. 이런 이제 변비의 특징은 변이 딱딱하고 가스가 차고 이제 복부 팽만이 특징이고요. 네. 이럴 때는 이제 대장 운동을 촉진하는 약을 쓰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자극성 하제의 이제 변비약을 쓰게 되고요. 네네. 또 이제 경련성 변비로는 대장이 이제 경련으로 변이 이동 통로가 좁아진 경우를 말해요. 요런 때는 이제 뭐 토끼똥, 염소똥이라고 하죠. 이게 네네네. 자꾸 이렇게 변이 이게 잘라져서 작게 나와요. 네네. 네. 요런 때는 이제 배에 경련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변비약도 알아봐야죠. 네. 우선 자극성 하제 종류가 있고요. 이 약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장을 억지로 자극을 해서 연동 운동, 그러니까 장을 운동시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변비를 개선하는 약이고요. 장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변비가 발생하는 경우 움직이지 않는 장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자극해서 정체되어 있는 변을 내려보내는 건데 네네. 이 약에 이제 뭐 딜콜락스, 뭐 비사코딜, 세나 이런 게 여기에 속하고요. 네. 보통 이제 경구 복용약의 경우에는 한 6시간, 한 12시간 정도 걸려서 네. 뭐 거의 뭐 주무시기 전에 이제 드시고 주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군요. 이건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에 따라 작용하는 시간이 조금 다양해요. 이제 효과가 6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거의 뭐 아침 취침 전에 이제 드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네네네. 자극성 변비약의 경우 이런 것도 이제 오래 드시면은 장신경이 계속 이렇게 막 자극을 해서 하는 거니까 네. 장신경이 무뎌지고 연동 운동이 이제 못하게 될 수가 있어서 네. 한마디로 내성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오래 드시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렇군요. 네, 임산부 이거는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복통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이제 뭐 거의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그래요? 네, 여기 보니까 질문이 좀 이것과는 좀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네. 모친께서 이제 발이 많이 붓는데 혹시 몸의 수분을 못 빼서 그런 건가요? 소변은 잘 보신다는데 발이 많이 붓는다. 사실 이거를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소변은 잘 보신다면은 뭐 근데 발만 부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은 네. 발이 많이 부었을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세요. 네. 눌러서 뗐을 때 이게 원래 건강한 피부라면 바로 복귀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복귀가 안 되고 약간 이렇게 눌린 채로 있다. 네네. 부종이거든요. 네네. 이건 병원 가보시는 게 좋아요. 신장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네네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뭐, 나머지 것들은 또 다음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또 청취자분께 인사 나눠주시죠. 네, 언제나 이제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저는 이제 황조인 약사고요. 네. 오늘 여름철 되면서 이제 음식들 같은 게 저희 집도 그래요. 저녁에 해두고 잤는데 이제 냉장고에 안 넣으면 아침에 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로. 국 같은 네네, 경우 맞아요. 정말 조심하세요. 음. 네,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후각이 이제 100% 안 돌아오신 분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음식 섭취에 이제 냄새를 못 맡으니까 예전만큼 네. 그러네요. 음식 더 좀 조심하고 잘 조심하세요. 보관을 해야 네. 되겠네요. 음식 섭취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정말 네. 식중독 참 괴롭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너무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